안녕하세요. 고수의 장사법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손님은 많은데 매출이 잘 안 오르는 분들을 위한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장 교수님, 이런 고민들은 다 누구나 하고 있지 않을까요? 네, 아마 모든 분들의 고민일 것입니다. 사실 매출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손님이 오느냐도 중요하겠지만 한 번 온 사람들이 와서 얼마나 많은 매출을 올려주느냐, 이걸 그분들의 용어로는 객단가라 그러거든요. 어느 날 수협의 안 팀장님이 제게 전화를 걸었었어요. 교수님, 제 지인이 숭실대 앞에서 홍루이젠 샌드위치 가게를 하게 되는데 가서 가게도 좀 어떤가 봐주시고 조언도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가서 사장님한테 장사가 잘 되세요 그랬더니 주문 전화가 자주 걸려오긴 하게 되는데 객단가가 낮아가지고 수익이 별로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정말 찾아가 봤더니 정말로 바쁘더라고요. 가게에 전화가 계속해서 울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지켜봤더니 사장님이 놓친 게 있었어요. 덧붙여 팔기를 안 하고 있어요. 즉 전화가 걸려오게 되는데 샌드위치 15개요 하면 네, 샌드위치 15개 주문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커피도 팔고 있거든요. 제가 뭐라고 조언해 줬었냐 하면은 샌드위치를 15개 시키면은 혹시 커피는 필요하지 않으세요? 라고 물었더라면 어땠을까? 그런 부분을 한번 그분에게 조언해 줬었습니다. 매출을 올리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3가지밖에 없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더 많은 손님을 유치하느냐, 두 번째로는 한번 그렇게 많이 온 사람들이 얼마나 와서 많이 팔아주느냐, 객단까지요. 세 번째로는 익숙한 방법입니다만 한번 찾아온 손님들이 얼마나 계속해서 재방문해 주느냐. 여기서 우리가 가장 쉽고 즉시 효과를 볼 수 있는 매출 올리는 방법은 두 번째, 객단가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객단가를 높이는 방법에는 2가지가 있어요. 교차 판매. 교차 판매는 햄버거 주문하셨는데 감자튀김도 어떠세요? 처럼 다른 상품을 추가하는 것이고, 상향 판매는 일반 햄버거 대신에 프리미엄 햄버거로 업그레이드 하시겠어요? 처럼 더 비싼 상품으로 원하는 거예요. 마치 비행기에서 일반석을 비즈니스나 아니면 1등석으로 하는 것도 여기서 말하는 상향 판매가 됩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연구에 따르면 교차 판매를 제대로 활용하게 되면 매출이 평균 20% 내지 30% 정도 증가한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더욱 놀라운 것은 아마존의 매출 중에서 35%는 이 상품을 구매한 고객들이 함께 본 상품과 같은 교차 판매에서 나온다는 점입니다. 정말 효과가 크네요. 제가 여의도 국민은행에 근무할 때 경험한 일 하나 말씀드릴게요. 구두 닦는 부스에서 아저씨가 한번 제 구두를 닦아달라 했더니 구두를 닦으면서 그러더라고요. 뒷굽 갈 때도 됐는데요 하고 제게 권하더라고요. 당시에 광택 2,000원에서 뒷굽 8,000원, 총 10,000원을 지불했었는데요. 일주일 뒤에 또 갔었어요. 이번에도 구두 광을 내더니 쳐다보지도 않고,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뒷굽 갈 때가 됐는데요 또 그러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요 분께서는 한결같이 모든 사람한테 전부 다 뒷굽 갈 때가 됐는데요, 요 분 얘기가 걸작이에요. 자기가 뒷굽 갈 때가 됐는데요 그래야 한두 사람이라도 뒷굽을 간다는 점입니다. 이게 바로 교차 판매의 힘인데요. 마케팅에서는 이렇게 파는 것을 묶는다는 뜻으로 번들링 효과라고도 부릅니다. 유명한 심리학자 댄 에리얼리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이렇게 단품보다도 세트를 선택할 때 더 만족감을 느낀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은 완전함을 추구하고자 하는 본능이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전략은요, 조금만 더 전략입니다. 이것을 한 발 더 전략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미 구매 결정을 내린 사람한테 조금만 덜 하는 제안을 추가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15,000원짜리 식사에 3,000원만 추가하게 되면 적절한 음료가 추가됩니다. 이 립스틱과 어울리는 블러셔가 있는데 20% 현재 할인 중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왜 이런 제안들이 효과적인 걸까요? 바로 우리 인간의 본능인 세트 완결 욕망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무의식 중에 완전한 세트를 갖고 싶어 합니다. 스테이크를 먹을 때 와인을 함께 먹고 싶고요. 커피를 먹을 때
쿠키가 있으면 더 좋겠고요. 만족스럽거든요. 우리가 신규 고객 유치, 상향 판매, 교차 판매 성공률을 비교해 본다면 신규 고객 유치율 성공률이 5%, 상향 판매 성공률이 15%면 교차 판매 성공률은 30%에 이릅니다. 왜냐하면 이미 구매했기 때문에 고객의 심리적 장벽이 상당히 허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리처드 탈러 교수가 저 리처드 탈러라고 있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리처드 세일러라고 있기도 합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었는데요. 앵커링 효과를 제시했었는데 바로 첫 번째 가격이 기준점이 되어서 추가 구매에 대한 저항이 줄어든다고 그럽니다. 이미 15,000원을 지불한 고객에게 3,000원은 그렇게 큰 부담이 아니거든요. 바로 스타벅스가 이런 전략을 잘 씁니다. 벤티 사이즈로 업그레이드 하시겠어요? 라는 질문 하나로 평균 객단가를 30% 정도 높였거든요. 우리나라 편의점도 마찬가지예요. 삼각김밥을 2개 사시면 음료수는 1,000원. 이라는 제안으로 편의점 매출의 40% 정도가 이런 교차 판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고객들이 비교할 수 있게 해주게 되면 더 나은 가성비를 위해서 세트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빈손으로 나가지 않게 하기 전략. 식사를 마친 고객이 매장을 떠날 때가 또 다른 훌륭한 황금 계기가 됩니다. 부천의 한 초밥집 사례를 볼까요? 식사를 마친 고객이 맛있게 먹고 나갈 때 계산대 옆에 놓았던 추어탕 밀키트나 반찬을 진열해 두더라고요. 오늘 추어탕이 맛있었다면 집에 가족이 있지 않나요? 30% 할인된 가격으로 포장해 가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제안한 것이지요. 정말 똑똑한 아이디어네요. 이게 바로 만족 연장 욕망을 자극하는 거예요. 고객이 만족한 경험을 집에서도 다시 이어가고 싶고 가족에게도 전달하고 싶게 하는 욕망을 만드는 것이죠. 행동경제학에서는 이러한 전략을 피크핸드 법칙으로도 설명합니다. 사람들의 경험의 절정과 마지막 순간을 가장 강하게 기억하거든요. 우리 두 연인 간에도 어떻게 기억하자면 헤어졌다면요. 떠날 때 어떻게 헤어졌느냐가 가장 강력하게 기억됩니다. 바로 고객이 나가는 순간에 좋은 제안을 받으면 전체 경험이 더 긍정적으로 기억이 돼요. 실제로 일본 한 라멘집은 이러한 전략으로 매출을 상당히 올렸다고 그러는데요. 오늘 드신 라멘의 스프를 집에서도 즐기실 수 있어요. 라면서 스프 베이스를 판매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고객들이 집에서 해 먹으면서 매장을 자주 생각나게 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된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3가지 원칙을 기억하세요. 첫째는 구체적인 혜택과 근거를 제시하세요. 다른 것도 필요하세요가 아니라 이 스킨케어 제품은 오늘 받으신 트리트먼트 효과를 집에서도 계속 지속할 수가 있어요. 처럼 말하는 거예요. 둘째로는 적절한 가격 비율을 유지하세요. 주상품 대비 추가 상품의 가격이 너무 높으면 부담스럽습니다. 보통 본 상품의 20% 내지 30% 선이 적당합니다. 셋째로는 작은 할인이나 혜택을 제공하세요. 세트로 구매하시면 10% 할인 효과가 있습니다. 처럼이요. 근데 많은 사장님들이 이런 제안을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워 하실 것 같아요. 부담스러워서 그런지 안 해요. 많은 분들이 왜 안 하냐를 생각해 봤었더니 마치 이것을 구걸처럼 느끼시는데요. 실제로는 고객과 사장님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야 돼요. MIT 연구에 따르게 되면 적절한 교차 판매를 받은 고객은 그렇지 않은 고객보다도 고객 만족도가 25% 높아진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고객은 자신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필요를 고객이 발견하게 해주거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정성 있는 태도예요. 단지 고객님의 행복을 위해서 조언할 뿐이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고객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추천하고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실 질문 제가 대신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는 어떤 상품끼리 묶어서 파는 게 좋을까요, 교수님? 네, 아까 제가 번들링 효과를 했었는데요. 연관성과 보완성을 모두 고려해야 됩니다. 식당에서는 메인 메뉴하고 어울리는 사이드 메뉴하고 음료를, 미용실에서는 시술 후에 홈케어 제품을, 문구점에서는 연관된 필기구나 노트를 추천하는 그런 식입니다.
중요한 것은 고객의 구매 여정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고객이 지금 해결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생길 수 있는 니즈를 미리 파악해 보는 것이지요. 이번에는 두 번째로 이렇게 제안을 드렸는데 고객이 만약에 거절했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당연히 거절한 경우가 많이 있겠지요. 절대로 포기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또한 낙담하지도 마세요. 방법을 바꿔보세요. 즉시 다른 제안을 하는 대신에 다음에 기회가 되시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말하세요. 그리고 다음 재방문 때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제품 오늘은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라고 다시 제안해 보는 거예요. 고객이 거절하는 이유는 지금 당장 필요가 없어서지 다음에도 필요가 없어서는 그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가장 강조하고 싶으신 내용은 또 어떤 걸까요? 네, 바로 이것도 함께 하시겠어요 하는 한마디를 꼭 기억하세요. 구체적인 상품명을 거명하는 게 핵심입니다. 더 필요하는 게 없으세요 보다는 훨씬 구체적인 상품이나 세트를 제안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거든요. 교차 판매는 단순한 매출 증대 기법이 아니라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방법이기도 하다. 고객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필요를 내가 제안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네, 정말 실용적인 조언이네요. 다음 시간에는 교수님 또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 예정인가요? 네, 다음 시간에는 똑같은 말이라도 말을 살짝 바꾸면 매출은 껑충 튄다. 마트에서요, 보통 우유는 무지방이 좋다며요. 90% 무지방이라고 해야 되겠어요? 10% 지방이 들어있다고 해야 되겠어요? 90% 무지방이요. 그 점입니다. 바로 똑같은 얘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고객의 구매 선택이 달라진다. 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정말 실전적인 마케팅 전략이 될 것 같은데요.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배운 내용들 잘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